도지사 온 적 있어요? 거기서 처음 보죠? 요새 공무원들이 하늘 별따기 아니야. 공부 1등 안 하면 공부는 안 돼.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 특용작물산업 기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세월함 행복버스 영주시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대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리를 좀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민생 기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정은 지금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꽃을 피듯이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이렇게 그냥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우리가 도청과 시청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온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생 기살리기 특별 대책을 본부를 설치하고 대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생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앞서 그동안 민선 7기 3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민선 7기 3년 동안 변화와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인류에서 사라진 공처럼 소리 없이 사라진다고 해서 변해야 산다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처에 입고 있는 우리 공룡뼈 화석을 보면서 외일신, 우일신 하고 있습니다. 또 변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모래에서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또 화요일 아침 7시 20분 매주 세계적인 아니면 전국적인 그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새로 시대 흐름과 시각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도정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 전 부처, 24개 부처가 다 참여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평가인데 그동안에 하위권에 머물다가 19년에 3등, 20년에 1위, 21년에 1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 경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은 청렴도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7개 시도에서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 경북형 모델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도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경북형 마스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전국 최초로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또 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경북형 이웃 사촌 시범마을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북형 경로당 행복더미, 그 다음에 경북형 관광산업 이런 것이 전국적인 모델 사례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위치 선정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철호 도지사님과 우리 510만 전 시도민이 합심해서 신공항 위치를 의성 군위 공동후보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 경상북도, 국토부, 국방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용역 등 확실하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신속하고 빠르게 제대로 규모 있게 건설하는 데 오로지 매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동에 있는 우리 그 영일만 항과 영일만 대교를 반드시 건설해서 경상북도가 아시아의 물류, 산업,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빛을 발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을 했고 또 처음에 두려움 속에서 성공적인 전국 최초로 코트 격리를 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해서 분단위부터 그 다음에 영주, 문경 이렇게 차차차차 단계를 넓혀가서 이 방역과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분단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1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 대상 지역은 군위와 위성, 예천, 울진군 등 경북 12개 군 지역입니다. 모든 지역과 수도권과 똑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 수준을 하는 게 맞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탬이 돼요. 정부의 지출주는 그 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낫거든요. 예, 이렇게 방역과 지역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박수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래 대결을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관행과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과 보증을 함께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용역이라든지 업무 위탁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첫 사례로 안동에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 가장 잘하는 바이오 기관으로서 포스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과 공동 운영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업 기술업이라든지 새마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장 잘하는 기관과 공동 운영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어진 역량의 모든 지역에 있는 역량을 함께 모아서 대한민국의 어떤 판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영주시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실시 협약을 통해서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가 이제 본격 실시되게 되었고요. 중앙선이 청량리에서 영주를 거쳐서 가는데 이제 복선 개통이 되면서 영주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관광의 이 두 마리의 어떤 토끼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장욱현 시장님, 한명재 위원장님, 이문석 도의원, 우리 이영호 의장님 등 여러 여기 계시는 지도자들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형 민생기 살리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체 모임 취소가 잇따르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처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님이 끊겨 임시 휴업했습니다. 곳곳에 문 닫은 식당들이 눈에 띄고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빚을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활비는커녕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행 관련 업계는 지금 보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체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며 관광업계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충격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침체한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계속됨으로써 우리 서민들 살기를 굉장히 어려졌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뜻에서 이 해보고서는 직접 현장에서 상인들, 소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현장 전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인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경북형 민생기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 원을 조기에 신속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인데 예비비를 투입할 건 한 229억 이미 투입을 했고요. 1차 추경에서도 5,51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민생기 살리기에 동참해서 1원도 깎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의 재정만 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다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출범하면서 이철호 도시장께서는 1월 급여 전액을 행복남 캠페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 또 사회단체에서 지금 기부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6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돌파된 예산과 기존에 있는 우리 공동모금의 예산을 합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면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쓰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관암 행복버스를 타고 지사님께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또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연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이게 지역의 자금이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한 6,470억 정도 발행했는 것을 2배 가까이 1조 원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 보전을 한 2% 정도 해주고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 한 500억 정도 2차 보전 해주던 것을 규모를 2천억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가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부담이 된다 해서 작년에는 1억 5천 매출 이하를 해주던 것을 4억 매출 이하로 확대를 해서 약 7만 소상공인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폭 확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게 업종 변경이 빈번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세관암 체인지업 사업을 해서 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화장실 개선, 인테리어 개선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립예술단이 장터에 가서 사기를 북돋아 준다든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뭐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륜차, 그다음에 승합차 이런 할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면제를 결정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한 120억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이 중요한데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한을 1년간 유예를 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이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세일 페스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네이버와 그 중소기업 입점 상품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수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에서 한 1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법인 택시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차익을 지원을 하였고요. 또 전세버스가 지금 거의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업체에 50만 원, 종사자한테 50만 원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 기술 심의회를 상반기에 한 70% 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한 1조 7,400원이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되어서 발주가 되도록 조기에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업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행업체가 한 400개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희망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았는데 이번에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이제 코로나에 지쳐 있습니다. 치유와 힐링을 위해서 숲이라든지 우리 영주의 소백산, 바다 이런 걸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한 4만여 명에게 우리가 치유 힐링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이 요즘 대세입니다. 지금 최근에 매일신문하고 대구 엑스포에서 캠핑 박람회를 했는데 5만 명 예상했는데 10만 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캠핑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안내 책자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개천도 저희들이 16,000가구 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위기 가구를 기준을 완화해서 한 34,200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도록 확대를 했고요. 공공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에 한 80%를 도용을 빨리 해서 일자리의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에 있어서도 완판운동 시즌2를 통해서 한 120억 이상의 판매를 했고요. 친환경 농산물의 택배비가 부담이 된다 해서 건당 8,000원, 한 9만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기계 임대료 인하라든지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행복 바우처를 한 17,000명 혜택이 되던 것을 24,000명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제도 개선만으로도 지역 경기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속 집행이라든지 적극 행정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깜빵 가나 안 가나 이걸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깜빵 안 가네 다 해줘라. 빨리 해라.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소액의 체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하면 신용불량 등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데 이 지방세 체납 회생 지원단을 우리가 7월부터 출범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정말 위기 과정은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일자리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2월달, 3월달 큰 폭으로 소비가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더 큰 폭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울릉도, 군위, 청도, 영주도 12% 이상, 평균보다 12% 이상 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살리기 대책을 계속 추진을 해서 지역의 경기를 다시 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시장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행복버스를 타시고 우리 영주의 현장 민생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사님은 우리 영주에 정말 남다른 인생을 맡고 계셔서 오늘 홍보를 보셨지만 영주 그림이 한 절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지사님 많이 다녀가신다는 정도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영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고 영주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이라는 것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시범 사업을 지사님이 이렇게 구상을 하셔서 먼저 봄부터 사회 거리두기 집합 제한을 일부 풀고 그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영주가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문경은 같이 풀었는데 문경은 8일까지 제한했지만 영주는 이런 제한 없이 바로 1단계로 풀어서 지금 시내에 가면은 이 보복 수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마다 정말 즐거운 기능인데 사실 걱정은 또 걱정입니다. 철저히 풀린 건 풀린 거고 또 방역은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영주에 현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저 영주에 갖고 있는 현안들 기사님께 많이 건의도 좀 드리고 또 우리 기사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또 열심히 후원도 하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오게 되고 또 일이 많습니다. 영주가 어느 도시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영주더라고요. 아까 제가 다녀가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위선마을도 나오고 무슨 관광단이 풍기 인사 동네 고치는데 다 저기 23개 시도 돌면서 그대로 그림인데 시장님한테 영주기 그 대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주를 많이 왔다 또 영주에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민생기사회기는 1월달에 제가 작년도에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서 1월달 되면서 어떻게든지 절벽에 서가 있는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부가 있는 것을 또 도청이나 시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한꺼번에 많은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래서 이 민생기사님 대처법을 만들어서 도시가 직접 현장에 뛰고 또 애로사항 듣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일단은 전달해 줘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도청에서 또 시청에서 나와서 이런 좀 도와드릴 테니까 힘 좀 내세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서로 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총망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다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대화를 갖고 오늘은 뭐 영주 현안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특용 장군이 또 영주에 많고 오늘 조금 전에 평산 풍기 인삼연구소에 뭐 성과의 보고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도 개발했고 또 인삼 키우는 것도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는 3단을 오늘 해가 3단 높이로 키우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방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7월 1일 날 첫 인선 4연 중에 마지막 이제 첫날이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 가서 우리 지역에 집들을 새롭게 짓는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리조트라든지 특별한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 홀체에 찾아가서 좀 경고 좀 달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5,000년 역사 중에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 1949년도 이후 통계를 대한민국 통계 처음 냈었는데 우리가 321만이고 서울이 144만이었습니다. 우리가 2배도 넘는 그런 인구가 살았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70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서울하고 우리하고. 1970년 이전에는 신라나 고려나 조선은 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살기가 좋다. 살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1970년부터 수도권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 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도 땅덩어리는 우리 경북이 60%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반 이상이 모여 사는데 우리 경북 땅의 반 조금 넘는 땅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됐느냐? 우리는 1차 산업시대까지는 우리가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 때는 수도권 거기 일자리가 있고 살기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그 언제 오느냐? 학자들은 10년 후에 온다 이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좀 올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집 짓는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경북 땅이다. 그거는 왜? 사람들이 역대로 많이 살았다 하는 게 살기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면은 돈 벌어먹고 살라고 한 거지. 이제는 그런 시대 좀 지나고 새로운 시대 오면은 옛날에 살기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 서울 아파트 50층짜리 40층짜리 저렇게 때가 지났는데 저런 아파트들이 20, 30년 후에는 다 뜯고 새로 지어야 돼. 아파트는 5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뜯고 새로 지는데 재건축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재건축 불가능. 현재는 5층짜리, 10층짜리, 12층짜리 집들을 뜯고 40층을 짓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50층을 뜯고 30층을 짓든지 20층을 짓든지 이래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럼 50층 뜯어가지고 20층 지으면 마련끼리 손해입니다. 그럼 재건축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땅 싼데 단독주택 비슷하게 연립주택 정도 특화된 단지 이런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그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영주 이런 데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이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빽빽하게 몰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그 준비가 뭐냐? 살기 좋은 게 뭐겠느냐? 이 살기 좋은 게. 살기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AI 로봇이 돈을 벌어오면 우리 인간들은 그 로봇이 벌어온 돈과 해야 되는데 로봇을 부리고 AI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머리를 쓰는 산업. 그래서 대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대학. 연구. 그래서 경북도청은 연구도청으로 바꿨습니다. 연구도청. 연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과 같이 해야 된다. 아이디어 산업. 그리고는 뭘 하겠느냐, 산업. 먹고 노는 일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옛날 양반들이 했던 그 일입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일하고, 양반들은 시 쓰고, 문학하고, 집에 다 양반들이 문집 다 만들고, 땅 많이 팔아가 문집 만듭니다. 그리고 검고 튀기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일, 이게 뭐냐, 이게 문화, 예술, 관광. 그럼 어쩔 수 없이 의료, 교육, 이거는 텔레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런 곳에. 그래서 우리 영주에서 철도도 들어오고 길도 넓어지고 하면 여기에 문화, 예술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많이 개발해 놓는 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가 사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걸 선점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 좋은 곳을 온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도에서도 연구 중심 혁신 도적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좀 나눠가면서 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의장님, 또 서로 간에 답변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군기 인삼연구소에 가서 인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인삼 엑스포는 내년 어떠한 경우도 치러내 잘 치러가지고 북이 인삼, 영주 인삼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돈벌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그래서 북이산업장 권원주입니다. 아까 인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정말 저희들이 인삼에 대해서 영주시장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내내 엑스포가 있는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 외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저도 영주에서 농산물로는 제일 대표 식물이 아닌가. 나아가서는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인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는 데서만 신경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제품이나 어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삼연구소 가장 처음 생겼을 때 연구관이 6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연구원들은 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분야가 조금 더 방대해지고 앞으로 전국의 인삼 산업을 좀 끌고 가려면 인삼연구소가 제대로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장비와 인력 지원을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삼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진 게 화훼하고 인삼하고 두 개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장님이 그 인삼 축제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시장님께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어요. 물류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두에서 팔아주기 행사를 하면서 2019년도에 팔리는 것보다가 2020년도에 한 30% 정도가 이상이 좀 팔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전국에 가서 좀 자랑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분들이 영주시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장님이 별도에서 선두에서 팔아주기 행사도 하시겠지만 도시장님께서 도공무원들하고 같이 팔아주기 행사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는 장욱현 시장님이 도의사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민생 기살리기를 영주시가 모범적으로 인삼 농가에는 실천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의사님께서 민생 기살리기 영주시장님이 좀 잘 하셨다는 어떤 그런 칭찬의 의미로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도 안 팔아줘도 잘 팔는데 잘 못 팔아줘도 팔아줘요. 저도 팔아주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영주 팔아주기는 안 해도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인삼 엑스포 있을 때 그때 팔아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북이 인삼연구소에 이제 인력과 장비를 좀 보강해달라 요청하는데 연구소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라고 늘 이야기하고 또 시험을 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지난번부터 말씀이 있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삼 농사 짓는 입장에서 재배하는 데 아주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숙제화된 병해충 중에 토양에서 나오는 병인데 섬서리 병이라고 있습니다. 한 전체 전국적으로 3회 아마 그 섬서리충의 배가 한 30%는 거의 육박하거나 넘거나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경의 원인 규명을 어느 정도는 밝히셨다고 하는데 아직 강제 대책이 없습니다. 도에서 시장님께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속히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그 해충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서리라고 합니다. 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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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서리.
그 3열 저 가해에서 아주 못 쓰는 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노 기술원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노 기술원장 신용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병은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몇 년 전에 발생을 해서 우리 풍기 인삼연구소하고 농촌진흥청이 인삼특작파하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쏙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대학하고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RC에 밝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팀이 붙어 있어요? 예, 지금 그 중앙하고 대학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기 인삼만 있나요? 전국에 다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풍기 인삼연구소가 주축이 되어서 진흥청의 인삼팀하고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해충이 우리 지역만 있어요? 다른 지역? 아니 전국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똑같은 병이? 네, 제가 이제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아까 그 센터에서도 소장님도 계셨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엑스포가 내년도에 이제 연기가 돼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부사님 이제 도에서 많이 도와줘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17년도에 지사님께서 이제 23개 시군에 얼라이언스라는 각 지역 축제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서로 견학을 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축제에 도움을 이제 주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정말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도 직접 이제 우리 영주 시민들을 이제 버스 타고 모시고 경주나든지 김천 다도축제, 영천 한양축제, 경상북도 이런 것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축제가 지사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우리 인삼축제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7, 8, 9, 11, 5일간은 이제 연휴 연차가 이제 돼 있어가지고 한 5일간은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가 더 이제 심하지 않다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한다면은 원래는 좀 부족하지만은 내년도에는 알라이언스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우리 인삼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축제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우리가 인삼축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이제 문화관광경에서 우리는 산업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삼축제에 우리 지역 특산품이 제가 알기로는 뭐 큰 것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인삼, 사과, 인견, 한우, 도라지, 생강, 포도, 복숭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시 차원에서 워낙 이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정성은 뭐 사과만 하면 되고 영양 고추만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좀 부족해서 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우리 특산물을 홍보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지사님께서 인삼연구소에서 우리 도인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미래관 엑스포장에 미래관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엑스포가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작년보다가 좀 많이 주셨으면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축제 끝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엑스포 준비하는데 무슨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형 영주에서 뭐 인견이라든지 뭐 인삼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모든 것들 잘 되는 것들이 다 경북의 대표 상품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온라인 판매 또 오프라인도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입점시키며 하는데 제가 현장에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에 갔더니 영주기 뭐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영주기 불티나게 팔리고 그때 여러 제품 중에 영주 있는 것들이
전국 체제를 하는데 국에서 할 때 본부석에 앉아있는 사람 한 250명 됩니다. 250명 되는데 한복진흥원이 우리 상주였고 우리 전통문화도 보여줘야 된다. 이래서 영주 인견 또 삼배 우리 지역 무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상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한복 함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두루마기 형태로 그래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때 인견도 많이 홍보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 양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조직위원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엑스포가 연도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 경상북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동료회라든지 예를 들면 중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단합대회라든지 워크샵 이런 부분을 저희 엑스포 기간 중에 분기 이쪽 지역에서 좀 개최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올해 기관 단체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또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상당히 여기에 관심도 보여주고 또 참여가 있어야만이 이 엑스포에 엑스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또 성패가 또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여주니까 이 부분은 도사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요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그 기간 중에 좀 지역에서 항상 쳐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갖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영주 엑스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주에 지금 그 판타시온이 정상화가 우리 시민들의 그 수건 사역입니다. 그 12년째 풍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그 판타시온의 공사 재개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타시온은 그동안 여러 사업자가 공사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고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에 판타시온의 사업의 의지가 확고한 그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판타시온을 인수한 분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건설업을 하는 분으로서 재정 능력도 아주 상당하고 또 판타시온에 얽힌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여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재개를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도지사님과 면담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조속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원래 공사가 재개되어 내년에 준공되면은 일자리가 한 200개가 정도 생기고 또 인삼 엑스포로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인수한 업자를 도지사에서 만났어요. 의지는 확보하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법률 검토를 다 해봤는데 이제 정법이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시법이 있습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하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안방하면 다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담당국에서 적극적 검토 중에 있는데 먼저 시작한 그분이 재산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분들은 사실상은 엄청나게 쉽게 적은 돈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게 뭐 1000미터에 그런 거는 70미터에 일수했다는 건 누가 봐도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좀 해결되어야지 하니까 나중에 영주 제가 직접 나서서 시장님과 또 우리 노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 대표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붙여가지고 가능한 길을 찾도록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먹고 놀고 즐기는 일 그게 바로 그거 해놓으면은 앞으로 놀랍니다. 잘 됩니다. 사업. 틀림없이 잘 됩니다.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회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합의 없이 하면 소송이 말려가지고 또 변경합니다. 소송이 말려.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변호사 이런 거 법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다 논의해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약초가 상당히 우수한 약초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전국의 3대 시장 중 한 곳이 영주가 약초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천과 금산, 제천 쪽에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솔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 가심 자체도 그렇게 미흡하고 농민들 자체 사업 자체도 그렇게 월등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을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영주 북부 지역에서는 하수, 그 다음에 지황, 그 다음에 작약, 황기, 백출, 생강 이런 약 950톤의 연간 약초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수 농산물 너무나 많아서 약초를 상당히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그 약초에 필요로 한 몇 가지 지원을 좀 받을 상황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농산물은 약초는 생산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간 이 모든 약초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 가공업체가 영주에는 GMP 인증 가공업체가 영주농업과 흑사랑이라는 대규모 단체 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가공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약초 가공업체를 소규모로 지금 영주농협이나 장수 그 흑사랑 그 단체 안국공회장님 하고 계시는 그 단체는 업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장목반별로 5명 아니면 7명 이런 식으로 규모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제철에 팔 수 있고 또 좋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한 5개 정도 그거는 보통 영주동에서 하는 건 한 40억씩 들여서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약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7억 선들을 해가지고 한 4개쯤 시범적으로 그걸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생강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이 전국의 최대 생강 생산지였었는데 거기는 너무 오랜 시간 생강을 했기 때문에 병해충 때문에 저희들 영주로 지금 이거 정산지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영주하고 안동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 시간에 심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심지를 없어요. 그래서 생강 두둑기 디렉타 부착형이 있습니다. 부착형이. 요거를 장목반별로 850만 원 정도니까 한 몇 대쯤 주시면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을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GMP 인증 기관입니다. GMP 인증 기관이 소규모로 그때는 생약협회라든지 영주에는 없고 생약협회는 부산에 있고 거리에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GMP 인증을 받으려면 1인당 신청할 때 30만 원씩 저희들이 그 GMP 인증 업소에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GMP 인증을 받으면 그 돈을 시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인삼의 GAP 인증 가공료가 1년에 12억 정도, 약초에 28억 정도, 연간 시의 재정이 한 40억 내수로 나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에서 인증기관을 이 북부지구에 시도적으로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농업비결의 진흥원에는 연구진들이, 우수한 연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그렇게 GAP 인증기관을 인삼연구소 근방에다 같이 채워서 만들면 아니면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상주해가면서 이 시군에 가는 거는 다 똑같은 이런 이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정적으로 부담하기 시작하면은 모두 다 도에서 땡깡을 부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못 삽니다. 도의원들 등산을 못 삽니다. 그래서 시의 부담을 시에서 주관이 되면은 3대7, 도가 꼭 해야 될 걸 하면 5대5 이렇게 규정을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은 대기를 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해놔서 그냥 방금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시에서 올려주면 제가 그거는 특히 도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둑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보고 우리 도에 좀 지원해달라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인정기관 이거는 지금 인삼연구소에 우리 인정기관을 만들고 준비하기 때문에 농기술 원장이 약초도 같이 인정기관 만드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신동석입니다. 인정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하고 분관원하고 진흥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설치하는데도 지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기자재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무석 도의원께서도 평상시에 우리 예산연구소에 그런 장비도 좀 마련해라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많이 신경 쓰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회장으로 참석했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제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청년들이 도나 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축산 장비는 사실 농촌 기도서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축산 장비는 거의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축산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사육 밀도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아직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도 하시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약간 부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에서 지자체장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전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농촌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실시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나 우리 농림부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작지만 강소농을 정말 육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은 농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자식을 거느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찾아주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늘상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겨가지고 정말 농촌이 잘 살고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삼조의 전국 회장님, 농업은 이제는 미래산. 농업이 과거와 완전 다른 전자산업으로 갑니다. 전자산업. 오늘도 풍기 인삼연구소 같지만 옛날에 땅 먹은 물건 있으면 또 새 땅 옮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완전 과학적으로 땅을 흙을 새로 청소해가지고 새로 쓰는 그런 과학 시대로 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까지는 사실상 경쟁이 없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면은 뭐 우리 농업 가지고는 뭐 땀덩어리 무슨 차이가 나니까요. 땀덩어리 차이 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요. 또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면 쌀 있잖아요. 쌀 외국에서 사면 훨씬 싼 가격이거든요. 외국에서 사면. 근데 만약에 쌀 외국에서 사 먹다가 우리마들이 전쟁 나가지고 딱 중단하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럼 우리 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쌀 농사 1년에 총 매출이 한 6조 5천원 된다 하더라고요. 쌀이. 6조 5천원인데 지원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지원하는 쌀 지원. 깜짝 놀랍니다. 5조 5천원 지원. 5조 5천원. 그래도 그 농사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정말로 힘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농식품 또 경쟁력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약초도 우리 많이 난다고 했는데 경북에서 나는 그 식품 관련 농식품 관련 가지 종류가 미국보다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고요. 우리는 산이 있고 평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고 그래서 온갖 게 다 나는데 그래서 우리 김삼조 회장 걱정하신 청년 일자리 축산 장비 이거는 그 농익이 임대하는데 우리 농업부에 나면 축산 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농가는 말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임대사업소 운영을 밭 작물 중심으로 지금 농지계를 구입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식품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축산 분야 농기계도 좀 축산 농기계가 어떤 게 축산 장비? 법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김삼조에 답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과 그 보험, 농자 그 농업인 그런 보험, 재보험에 불합리한 점을 조금 말씀드릴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그 재보험이 지금 국비가하고 보험이 수입이 이렇게 70~80% 지원되고 나머지 20% 미만만 있으면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어서 재해가 있었을 때 큰 덕을 보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험 수가가 사과만 이를테면 사과가 부사가 1,500원의 단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사과값은 계속 3년 동안 올라가는데 보험 수가는 그 사과 그 수가가 단가가 낮아집니다. 1,500원 같은 게 1,000원 같으면 전체 물량 액수의 dol이 줄어드는 거죠. 재해를 타도 보험을 타도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걸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경영 그 회계상 1년씩 이렇게 재보험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고 또 재보험이 재해가 하나도 안 일어났을 때는 흑자를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보험이 적자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이제 그 기업이 이제 해코하라 그럴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이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 시장님께서 많이 좀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험료
유출하고 있고 사과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과값 올라가는 걸 안 따지주고 옛날 가격으로 친다 이 말이잖아요. 네. 보험 관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보입니다. 장인호가 말씀입니다. 제가 직전에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계속 농식품부하고 대비를 하고 또 원래 일부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수 화상병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안동의 가수 화상병 그래서 제가 1월 날 현장에 미술원장하고 안동시장 현장에 갔는데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무 이파리 한 요 정도 나무 이파리 하나가 가수 화상병 걸렸는데 그 100m를 다 사방 100m 사방 100m 하면 만평입니다. 만평 다 끌어보더라고요. 닭은 한번 끌어보더라고 몇 달 있으면 다시 생산할 거 키울 수 있는데 사과 15년, 10년 되는 걸 그 다 메모시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 우리 메모를 하는데 있는 거 안 하는데 됐더니. 그래서 농림부 장관 전화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다. 그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도 몰래 끌어묻었대요. 뛰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전혀 안 했을 때. 안 되고 상하농사 잘 됐다. 그런데 왜 그걸 전부 끌어묻느냐. 그래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제가 항의도 하고 과음도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부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들었던 사람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돈을 준다면 그 보험을 왜 들었냐. 박 회장 말씀대로 제 났을 때는 저들이 좀 손해보고 제 안 나면 말의 길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주시의 성탄제회장 권사입니다. 시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인구 소멸 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대부분의 도나시나 그 장학금을 외지에 나가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걸 조금 저 생각에는 용주에서 살 수 있는 애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장학금 같은 걸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지에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잘 나가면 용주가 안 오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나 도 같은데 외지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거든.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타 단체에 보면은 영주시에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을 그냥 성적 관여 안 하고 그 장학금을 주거든요. 시나 도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서울대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데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애가 영주 안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주도 지금 굉장히 이제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60대이기 때문에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막 75세, 80세 이상 진짜 집에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다 접종하러 오셨더라고요. 사실 젊은 층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젊은 층들이. 예방접종도 정부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집단 생활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부터 나와야 됩니다. 집에 누워있는 사람부터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1차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주시에 머물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 잘하고 외지에 나가던 이런 사람한테 줬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김삼수 회장님이 아까 청년 일자리 이런 것도 도시 청년들 오면은 우리가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친구들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좀 바꿔야 돼. 그 사람들도 받아들인 것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어서 열심히 하는 그 청년들을 더 키워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 경북, 서울 시도민회에서 늘 도지사한테 서울 학사를 지라, 서울 학사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시대 끝났다. 서울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인재를 키우는 거는 끝난 시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사 짓는 거는 돈을 못 주겠다. 너끼리 부담을 하려면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더 우리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은 장학금 주는 거예요. 외부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영주 고등학교에 왔다. 그럼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유인책으로 써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 장학금이 50%입니다. 50%는 다 장학금 받습니다. 장학생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교육위원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등록금이 한 4조 됩니다. 거의 안 올리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4조 되는데 그 2조를 장학금을 줍니다. 2조를 장학금 주고 있기 때문에 한 2조만 더 하면 전원 장학생이 되는데 전원 장학생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느냐. 결국은 대학교를 많이 가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대학교를 많이 가서.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 70%가 문맹입니다. 전 세계를 따지면 지금 70%가 문맹입니다. 문맹. 그걸 모릅니다. 미국 사람, 지금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문맹입니다. 문맹. 우리나라 해방될 때 70%가 문맹이라서 문맹이 어느 정도인지 문맹 1, 2, 3 이걸 모릅니다. 3 이거 써놓으면 3이라 안 읽고 학생하려고 하는 게 가지고 이래야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거할 때 다 짝대기 선거였습니다.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짝대기 5 이거 몰라가지고 5개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1930년생 이런 분들 군대 가서 글을 못 읽어가 옆에 사람이 다 읽어주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글 읽어주는 사람 많았습니다. 동네에 놓으면은 그걸 몰라가 동장지 봅니다. 이거. 우리 아들한테 편지 한 번 읽어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문명이 죄 같습니다. 그걸 다 합니다. 옛날에 학교 안 다니는 분들도 여기저기서 대학가 자기 이름 다 쓰고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대학 80%만 나가면 대한민국. 요새는 한 70%, 68% 떨어졌습니다. 유럽은 그래 잘 사는데 대학 30%야. 미국이 대학을 많이 가는데 미국이 한 60%가. 우리나라 80% 이거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자기 학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고등시험짜리 되죠. 그래서 잘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차라리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더 주면 그래서 권서영 회장 말씀하신 지역에 하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임시를 깜짝 놀랐어요. 네, 권서영 회장님 너무 말씀하셨는데요. 임시 장학금은 사실 제가 들어와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올렸고요. 또 지역대학에 진학하면 지역대학 장학금을 이제 좀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공부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에 특기 있잖아요. 체육이든지 뭐 예능이든지 또는 요리든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뛰어난 성적이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집에서 천대를 받았어요. 공부하고 운동한다. 니 왜 공부하고 운동하나. 이렇게 이제 애들이 상당히 좀 집에 가정이나 주위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시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정말 용기백배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사람들 보면 뭐 문학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고 그 대신에
체육하고 말이죠, K-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업사가 생산 시군단지를 지사님께서 연주 시라도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사필을 깔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촌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는 저절주에 방사필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산천이 농가에서 그거 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온 산천은 다 날려갑니다. 이걸 방사필이면 안 깔았을 경우에는 이 영주시 한 군데만 해를 놔두니까 너무 가격 보상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영주시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하면 병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에서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다 사주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폐기물 이거는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는 이게 우리 생산 농가에서 말입니다. 방사필름을 전국적으로 안가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80년대 후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후지를 옛날에는 공기를 다 쌌어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에서 후지 시범 사업을 하니까 안 사도 시중에 파니까 맛있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현재는 후지가 어떻습니까? 수출 사람은 공기 싸지 나머지 공기를 안 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게 급히 전략하죠. 지금 여기도 방사필름을 저희들 농가에서 한달 경우에는 인건비도 전략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가 모든 게 많이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 바꾼데만 시도 사업을 하려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아까의 값이 똑같이 한 군데만 아까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가격 보상제를 예를 들어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해주시면 명주라도 아까는 그게 전체적인 전국 차원에 간다면 제가 봤을 때 몇년 안 가서 그러니까 그걸 안산 지역을 시범을 해서 그 사과를 매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사과를 도시시장에 내줬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시장에 내줄 때 여기 엇바퀴를 깔았을 때하고 안 깔았을 때 가격 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의 이걸 지원해달라. 한 50% 부담하고 안에서도 한 50% 부담하고 이게 시범 사업을 시범 해보면은 나중에 맛이 더 좋고 안 사도 괜찮다. 너무 기술 원장이 답변 네, 말씀하신 그 반사필름은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 반사필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과 밑에 설치해 놓으면 태양광이 반사해서 사과 색깔을 잘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말씀은 그걸 쓰고 나면 지나고 나면 폐기물이 되어서 농민에만 오염되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쓰지 말고 아예 사과를 재배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안 쓰는 농가는 가격을 적게 받으니까 전체를 안 쓰게 해서 가격 같이 받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반사필름이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되어서 반사필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광택을 잘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농가에서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설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방사필름이라는 건 농가에서 한두 사람이 깔기 시작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하는 식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치고 공사 하나처럼 처음에는 전부 공기를 싸가지고 시장에 내니까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기를 안 싸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보사는 공기를 안 싸서 수출사람하고 공기 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맥락으로 연구를 한다면 과연 마산필름 안 가고 환경관도 안 되고 거기는 전략되고 모든 면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또 기술 원장이 시범적으로 한 100분 해보세요.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요 방사필름뿐이 아니고 사과의 잎 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용을 올리는 결국은 전국 사과 생산의 65%가 지금 경북에서 납니다. 경북 사과가
이런 이제 이건 사실은 사고 품질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냥 모양만 좋게 만들어서 이게 저 고비용 구조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방향을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범 사업하지 않으면 그냥 그 관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할 때 일부 비용을 좀 지원해줘가지고 초기에 이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들 여기 시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도단위라도 전국적으로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차는 보상 제도가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영주시라도 그게 됐을 경우에는 전국에서 자율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사회지연합회 회장 정태호라고 합니다.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주시 사회지연합회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아까 처음에 자료 화면에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청년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시고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이쪽 동생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건의드릴 거는 지금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나오는 사업들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관행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ICT 사업, 아니면 뭐 온도 제어, 습도 제어, 뭐 아니면 뭐 자동화 설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독특한 것을 원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저희 회원수 20, 30대 회원수 100명하고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 30대, 40대까지 해서 한 몇백 분 이제 되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 사업을 왜 하는지는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스타성 농구를 만들어서 이게 홍보하기가 상당히 좋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이 외부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스타성 농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적으로 청년 농부들한테 무엇이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너 뭐 아이디어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친구들은 저희 여기 부모님 밑에서 하는 뭐 부모 협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 중에 보면 진짜 연고도 없는데 영주로 내려와서 농사 하나 짓겠다고 와서 뭐 축사를 한다거나 뭐 과수를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가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정말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창고, 농기계, 뭐 시설, 자기가 하고 있는 후사나 축사 뭐 이런 그런 전반적인 기본 시설들이 가장 자기들한테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이제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농업 경력이 오래되셨다 보니까 그런 자립 기반이라는 게 되게 잘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은 지 1년에서 5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립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이 나왔던 그 사업에 가서 창고나 뭐 농기계 혹은 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른 사업과 겹친다. 그건 아이디어 사업이 아니다. 우리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영주시나 뭐 이렇게 나오는 농기계 아니면 창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저희 지원해 주세요 하고 봤는데 너희들은 농사 경력이 얼마 안 되네. 경영체 등록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농사 경력이 얼마 안 된다는 그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기존에 계신 여기 선배 농업인 분들보다 아무래도 연차가 적다 보니까 그 점수에서 미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 농업인들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대다수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신청자가 미달되지 않는 이상에는 대다수 선배 농업인 분들한테 다 밀려서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이디어 사업 봐서도 아쉽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온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농사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점수 미달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선배 농업인 분들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 외에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플러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들이 아이디어 사업 하는데 저희 회원들이 1차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다들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안정화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가공 사업, 마케팅 사업, 온라인 판매 사업 해서 저희 회원들 중에서 이제 뭐 6시 내 고향이나 각종 언론에 노출돼서 지금 막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회원 이제 청년 농업인들은 일단은 먼저 기본 세관이 안정화가 돼야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혹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한테 추가 가산점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거를 청년들 가산점을 준다든지 청년들만 대상을 하는 자립기반 그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걸 도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우선 청년들만 꼭 아이디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자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 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한국 학생들하고 차이가 뭐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계 노벨 화학상 이런 거 받는데 30%가 넘습니다. 유태인. 미국에서 받아도 유태인이고 러시아에서 받아도 유태인이고 독일에서 받아도 유태인들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책 10,000권을 읽습니다. 10,000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이 뭐 18 되면 8살부터 책 읽는다 해도 10년간 10,000권을 가면 1년에 1,000권을 읽으면 하루 3권 읽어야 돼. 하루 2-3권 읽어야 돼.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지식이 많이 쌓이고 이런 이제 대화를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한국 대학생들 질문하면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영주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보통 그 선비 동네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뭐 질문을 딴 데서 정해준 사람 몇 사람 하고 나면 안 합니다. 딴 데로. 그래 내가 지명해가 누구 좀 물어보세요. 누구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감사한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도의원님들 1분씩만 인사하세요. 예, 오늘 우리 영주에 오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누리지 않고 우리 감변단체 회장님들, 농업단체장님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창구 조직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영주에는 특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우, 사과, 인삼, 여러 가지 약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사과는 지금 청통, 안동, 영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사과가 청송되면 많이 밀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 아래 청통을 갔다 왔는데 그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통은 사과하고 중앙탄하고 중앙탄에 대해서 완전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통 공원에는 이 사과 홍보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산품 너무 많다 보니까 품질은 좋은데 결국 이 한도 행성하우의 가격은 못 받습니다. 또 인삼도 이 서울 군대 가보면은 인삼 가면은 금산이지 풍인삼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싶은 것은 경북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사실 경북 사과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니
달라고 못하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결국은 풍경 좋아도 홍보가 부족하면은 제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돈 많은 도에서 좀 전부터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연주기 경북도니까 경북에서 정권 못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우리 김정호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다른 공무원분들 영주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경상북도 도의원주 60명 중에 무소속 혼자입니다. 제가 어떤 이 얘기했었는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왜 한병지 의원하고 친하냐고 묻더라고요. 무소속인데. 그래서 그분이 모 의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로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사님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우리 풍기인삼 엑스포와 관련한 예산 70여 원의 예산은 정말 지사님이 용단을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대한민국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영주 시비가 약 한 2천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요구했을 때 흔쾌히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 질문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년 풍기인삼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첨단 배아리 국가산업단지의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내년 6월 1일 날 이철우 지사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선을 하셔서 이 영주를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진심으로 이철우 지사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영주시를 대표하는 우리 단체장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의 오차도 없으니 우리 영시민분들에게 지사님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수적으로 4번 당선됐다고 월가조사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임무석 의원님. 네, 오늘 장시간 우리 반면단체 장님들하고 우리 또 이철우 지사님하고 또 오늘 이 통일까지 제 지역구인 통일까지 지사님이 행복버스를 가지고 오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누구가 뭐라 그래도 지사님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 중에 19군데가 지방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영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규 실장님이 이 보고를 할 때 첫 장에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사진이 나왔어요. 시장님은 죽을 지경이라 사진에 절박한 심정인데 우리 지사님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린 사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 영주의 지사님 현실입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려고 했던 통일삼 엑스포 그 예산 따는데 제가 죽을 고생했어요. 그 70억 만들어내는데 농산미연협위원으로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밀렸어요. 아까도 내가 인삼연구소에서 내년도 예산 2억에서 6억 올려달라고 분명히 거기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담배어린 국가산업단지 저도 도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하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영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 한 5천 개 생긴다 그래요. 우리 시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공시키는데 우리 지사님이 역할을 정말로 단계해 주셔야 된다. 영주에다 좀 정성을 쏟아 주셔야 된다. 저는 오늘 지사님이 여기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사님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영주말로 구렁이 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사님 귀한 시간에 영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주에 애정이 많으니까 꼭
위성의 이웃사촌 마을만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에도 이웃사촌 마을을 만들어서 사람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영주가 될 수 있고, 아까 우리 권세영 회장님께서 장학금 외지에 있는 사람 주지 마자 그랬는데, 요즘 이 영주가 어떠냐, 프랜카드 검사 하나 되면 프랜카드가 여러 수십 개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야 공부 잘하고,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니까 자꾸 떠납니다, 청년들이. 그런 것을 우리 영주민들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화합할 때 우리 영주가 그래도 좀 살만나는 영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체장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많은 질문이 나온 중에, 많은 건의가 나온 중에 제가 소속돼 있는 농산위원회에 우리 간변단체 장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내리 4년 동안 지금 농산위원회에서 다른 데 안 떠났습니다. 도의원대에서 그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사안들을 저 도의원의 어떤 역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맙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주가 오면은 힘이 나고 또 영주에 오면은 기가 살고 그런 동네가 되도록 도지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도선 교수님 한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왔나요? 고맙습니다. 예, 여튼 함께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행복버스 영주시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입시다. 자, 찍습니다. 예, 다 같이 손아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